이번 시간에는 레이어를 트리밍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이용해 갖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New Comp from Selection 이렇게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영상을 하나 배치해 주겠습니다. 얘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위쪽에 배치해 주겠습니다. 얘하고 얘를 조금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면은 지금 10초짜리 컴포지션인데 이 비디오 같은 경우는 10초보다 더 길을 겁니다. 여기 보면 11분 4초 9분 11초 4프레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이 컴포지션의 길이가 10초지만 그 뒤에도 계속 이 영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계속 끝이 안 보이고 따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Z. 얘가 앞으로 이렇게 이동되니까 독수리가 날아가는 그러한 영상이 보이게 됩니다. 즉 뒤쪽에 있는 영상이 앞으로 이동돼서 그렇습니다. 컨트롤 Z.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클릭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끝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쪽 가보면 이제 밑에 바이크 이미지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컨트롤 Z를 해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리밍을 할 때 나는 여기 한 요 정도의 이 비디오가 나타나도록 하고 싶다. 또는 이미지가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럴 때 트리밍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앞을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런데 이미지를 트리밍할 때하고 비디오를 트리밍할 때하고 좀 다릅니다. 이미지는 그냥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속 트리밍 됐어도 똑같은 이미지가 보입니다.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계속 똑같은 이미지가 보입니다. 그 이유는 스틸 이미지이기 때문에 앞에가 트리밍 되든 트리밍 안 되든 보이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비디오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얘는 처음에는 얘가 이렇게 날기 전입니다. 이렇게 날기 전인데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얘를 트리밍 해 보겠습니다. 얘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트리밍 해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처음 시작되는 영상이 달라집니다. 다시 얘가 트리밍 되기 전에 이렇게 날르려고 하는 자세였는데 얘를 좀 더 한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이 영상에 독수리가 지나가는 것은 보여주지 않고 여기서부터 보여주고 싶다. 여기서부터. 그럼 얘를 이렇게 트리밍을 해줍니다. Shift 키를 눌러서 스냅되게. 그럼 이제 보면 앞에 영상은 트리밍 돼갖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보이게 됩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이미지 같은 경우는 트리밍을 해도 해당 이미지가 나타나는 시점만 바뀔 뿐이지 보이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비디오 같은 경우는 트리밍을 하게 되면 비디오가 나타나는 시점도 바뀌게 되지만 나타나는 처음 프레임 장면도 바뀌게 됩니다. 즉 앞에 영상이 트리밍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영상부터 여기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있을 때 뒤에를 여기까지 트리밍 해야겠다. 그럼 이렇게 가서요 클릭해갖고 이렇게 끌고 와줘야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클릭해서 끌고 와야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갖고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는데 얘는 다시 원래 상태로 해주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보다가 앞에 쪽은 여기까지 트리밍 되게 하고 싶다. 그럼 Alt키하고 가까를 이용하는데 앞에 쪽을 재생 헤드가
있는 위치로 트리밍하고 싶다. 그럼 Alt 키를 누르고 왼쪽 가까로 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앞에 여기가 이렇게 트리밍 되어갖고 잘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쪽도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여기까지만 보이게 하고 싶다. 참고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왼쪽 화살표 키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1프레임씩 이동하게 됩니다. 타임라인에서 1프레임 단위로 재생헤드를 옮길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왼쪽 방향 화살표 또는 오른쪽 방향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렇게 1프레임 단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뒤쪽은 여기서 트리밍 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번엔 뒤쪽 레이어의 뒤쪽 프레임에 재생 헤드가 있는 곳까지 트리밍 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Alt 키를 누르고 오른쪽 가까로 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얘가 뒤에 게 트리밍 돼서 이렇게 잘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을 이렇게 이 부분만 볼 수가 있습니다.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스냅을 해줍니다. Shift 키 누르고 들어가면 끝 프레임 또는 시작 프레임에 스냅 시켜줄 수 있습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가까로 키 또는 오른쪽 가까로 키를 눌러갖고 앞쪽 또는 뒤쪽을 손쉽게 트리밍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축키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꼭 해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전 강좌에서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재생 헤드가 있는 곳으로 왼쪽 가까로 키를 눌러준다. 그럼 이렇게 이동되는 겁니다. 오른쪽 가까로 키를 눌러주면 재생 헤드가 있는 곳으로, 얘가 이렇게 이동할 때 왼쪽 가까로 키와 얘를 재생 헤드가 있는 쪽으로 이동시켜 줄 때는 왼쪽 가까로 키 또는 오른쪽 가까로 키를 이용해 주는데, 트리밍 할 때는 Alt 키를 누르고 왼쪽 가까로 키 또는 오른쪽 가까로 키를 이용해서 재생 헤드가 있는 곳으로 트리밍을 해줍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아주 유용한 단축키니까. 그리고 이번엔 또 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늘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늘려준 상태에서 얘를 여기까지 트리밍 하기 위해서는 얘를 클릭하고 드래그 해줘도 되지만 단축키 Alt 키를 누르고 오른쪽 가까로 키를 눌러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컨트롤 Z 취소하고. 근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트리밍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 나눠줘야 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나눠줘야 할 경우는 여기 재생 헤드를 기준으로 해서 특정 레이어를 이렇게 잘라줘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 에디트 메뉴로 가서 보면 스플리트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스플리트 레이어. 레이어를 또 복제할 때 컨트롤 플러스 D 키를 넣어주면 되는데, 얘를 잠깐 컨트롤 키를 누르고 D 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위에 하나가 복제가 됐고, 이 부분에서 얘를 잘라줘야겠다. 그러면은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 지우고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잘라주고 싶은 레이어를 선택하고, 어디 재생 헤드가 있는 곳에서 잘라주고 싶은 레이어를 선택하고 에디트 메뉴로 가서 스플리트 레이어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레이어가 잘려집니다. 잘려지면서 잘린 뒷부분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밑에 보면 잘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재생 헤드가 위치한 곳에서 레이어가 잘려갖고 둘로 나눠집니다. 얘를 잠깐 이렇게 뒤로 밀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잘렸기 때문에 보이지 않다가 이쪽 가면 또 다시 이렇게 영상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스플릿 명령도 트리밍을 하면서 기존 영상을 버리지 않고 나눠줘 갖고 사용하고자 할 때 아주 유용한 명령이니까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